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의 테슬라 소식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역시나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던 AI 데이가 드디어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8월 19일, 우리나라 날짜로 하면 8월 20일쯤 될 것 같은데요. AI 데이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에 오토노미 데이 행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로드맵을 공개했었고 2020년에는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자율주행 회사와 배터리 제조사에 이어서 테슬라는 AI 데이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회사가 될 것임을 밝힐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테슬라가 밝힌 이 행사의 목적은 AI 분야 인재 채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토노미 데이나 배터리 데이 때도 테슬라는 발표 내용과 함께 관심 있는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도 인재 채용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테슬라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수준과 향후 계획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인공지능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오로지 카메라 비전만으로 주변을 인식하고 운전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과 가장 흡사한 방식입니다. 사람은 레이더도 라이다도 없지만 운전을 잘합니다. 뛰어난 지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자율주행이 완성되려면 적어도 운전에 있어서만큼은 차량이 사람 정도의 사고를 해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이 자율주행 완성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론은 테슬라의 AI의 예측 능력이 빠르게 인간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초능력처럼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추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하고 있고, 또한 자율주행 AI는 오로지 운전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운전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리스크는 졸거나 딴짓을 하는 등의 부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AI는 절대로 딴짓을 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AI 데이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점은 바로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AI 트레이닝 슈퍼컴퓨터 도조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AI 데이 때 도조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공개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해 최초로 밝힌 것은 2019년 오토노미 데이 행사 때였습니다. We do have a major program at Tesla which we don't have enough time to talk about today called Dojo. That's a super powerful training computer. The goal of Dojo will be to be able to take in vast amounts of data and train at a video level and do unsupervised massive training of vast amounts of video with the Dojo program, Dojo computer. But that's for another day. 일론은 도조 컴퓨터의 성능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요. 플롭스는 컴퓨터의 성능을 수치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라고 하는데, 엑사플롭스는 1초에 100경번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합니다. 엑사급의 슈퍼컴퓨터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단계이고, 도조는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CVPR 2021에서 테슬라의 AI 수장인 안드레 카파시는 도조 전 단계로 현재 테슬라가 사용 중인 인하우스 슈퍼컴퓨터를 소개했었는데요. 1.8 엑사플롭스급이고 1초에 1.5 페타바이트, 그러니까 1초 동안 10초 길이의 영상 100만 개 정도의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성능만으로 보면 현재 세계 5위 정도라고 하네요. 1초에 100만 개를 학습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일주일, 한 달이면 대체 얼마나 많은 학습을 하게 될지 상상도 잘 안 됩니다. 게다가 도조는 이보다 더 성능이 좋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일론은 도조가 단순히 GPU 클러스터가 아니고 뉴럴넷 트레이닝을 위해 최적화된 테슬라의 독자적인 칩과 컴퓨터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도조를 웹 서비스 형태로 타사에 공개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내용이 자율주행을 위한 뉴럴넷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머신러닝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때문에 AI를 시작했지만 향후에는 일반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 생산이 곧 시작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소식보다는 루머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가 베를린이 독일의 어용 환경단체의 발목 잡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기가 텍사스가 더 먼저 생산에 들어가게 생겼다는 말을 저도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루머가 맞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 텍사스 현장 관계자를 인용한 이 루머는 일주일 이내에 모델 Y 완성품이 기가 텍사스에서 제작될 예정이고 양산 테스트와 교육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달 이내에는 본격적인 모델 Y 생산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베를린보다 한 달이나 먼저 생산을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기가 텍사스 건설 현장에서 모델 Y를 제작할 로봇 세팅을 위해 BIW, 바디 인 화이트를 설치해서 작업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2분기 어닝콜 소식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4680 셀 양산 설비를 올해 말까지 베를린과 오스틴에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루머로 나온 기가 텍사스 생산 모델 Y가 정말로 2달 후부터 생산이 시작된다면 카토로드의 파일럿 생산 설비에서 생산된 4680 셀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분기 어닝콜에서도 일론이 밝혔듯이 4680 셀 생산 딜레이로 인한 백업 플랜으로 2170 셀 사용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2170 셀을 사용하는 모델 Y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에서 최초로 생산하는 모델 Y가 어떤 셀을 사용할 것인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과 북미의 모델 Y 수요도 정말 많은데요. 미국에서 모델 Y를 주문하면 예상 인도월이 올해 12월로 나올 정도입니다. 루머대로 텍사스에서 모델 Y 생산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된다면 올해 생산량 목표도 훨씬 쉽게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인 2021.24 버전이 곧 릴리스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한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오토 디밍을 필요에 따라 켜고 끌 수 있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러를 조절하는 이 화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차 모드에서는 알려드린 작동 외에도 속도가 16km/h로 제한되고 공조장치도 내기 순환으로 바뀌게 되고 프렁크와 트렁크도 잠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널식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프리 롤 버튼을 보이는 것처럼 눌러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펌웨어뿐만 아니라 테슬라 어플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도 나왔는데요. 기능상의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픽이 좀 더 예뻐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를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도 어플에서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장치를 켰을 때의 애니메이션도 훨씬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모델 3와 Y에 대한 판매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모델 3 롱레인지 차량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2022년에 주문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롱레인지는 두세 달 안에 인도가 되는 퍼포먼스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에 비해서 훨씬 뒤인 12월이 인도 예상으로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롱레인지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차량은 오히려 가격을 낮췄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Y는 미국에서 롱레인지 예상 인도월이 12월로 나오고 올해 들어서 7번이나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산 모델 3와 Y 스탠다드 레인지 차량은 니켈이 아닌 아이언을 베이스로 하는 CATL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여러가지 모델 3와 Y에 대한 판매 정책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늘 배터리 셀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니켈을 많이 사용하는 롱레인지 차량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 3 롱레인지 차량 생산을 줄이고 수요가 더 많은 모델 Y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요가 많다 보니 모델 Y는 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의 경우 CATL로부터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스탠다드 차량은 오히려 가격을 인하하면서 더욱더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3는 롱레인지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판매 감소분을 스탠다드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현재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프리몬트 공장도 곧 스탠다드 차량에는 LFP 배터리를 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모델 S 구형 차량에 대해서 배터리 전환 문제로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맞다. 이 사안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모델 S 화재 사건 이후에 차량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약 1,700대의 구형 모델 S 차량 배터리 전압을 낮추는 펌웨어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충전 속도가 느려지고 배터리 성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추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전압을 원래대로 복구시켜줬지만 결국 테슬라는 차량 한 대당 $625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합의를 받고 보상금 총 지급액은 $150만 정도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패할지라도 테슬라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을 주장하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비록 테슬라가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9.0이 배포된 지 약 3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앞으로는 추가 업데이트를 2주마다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예정대로 9.1 버전이 배포되었습니다. 일로는 FSD 성능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던 레이더를 제거하고 퓨어 비전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로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몇 가지 펀더멘털한 문제만 해소되면 베타 10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타 10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버전이 아닌 와이드 릴리스 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주마다 많은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베타 10을 배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테슬라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테슬라의 주가가 답답한 행보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4680 셀이나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또 기가팩토리 진행 상황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해서 일정이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타임라인을 테슬라 측에서 이번 2분기 어닝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주가를 억누르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예상 외에 매우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